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무역 분쟁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다시 관세 폭탄을 주고받았습니다. 미국이 16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매기기로 한 것에 대해 중국 역시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한편 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양국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우리 종합금융의 외환 장외 파생 상품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한 가운데 금감원은 이번 제재가 우리 종합금융의 금융투자업 인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가 발암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고혈압 치료제 검사 결과 명문제약의 발산인정 80mg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 및 판매 중지 조처를 내리고 원료 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저널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장중에는 살짝 하락 전환하면서 위태로웠던 상황 속에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제 내일장 금요일 하루만 남아있는 이번 주 하루만 남아있는 장인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시세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41% 상승한 2282.60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68% 상승한 791.28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 역시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전일장이어서 오늘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이 돋보였는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연일 상승세 이어가면서 삼성전자는 46,200원에 SK하이닉스는 81,100원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CJ ENM은 2.67% 연일 상승하면서 245,7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목요일 1교시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1교시는 종목 핫5 시간입니다. 자, 오늘장은요, 두 분과 함께 해볼 텐데요. 봉주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그리고 어윤영 연구원님 인사 나눠볼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깥에 진짜 태풍이 좀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런 그런 시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상승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번 금주 종목 핫5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이번 주 종목 핫5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이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이고요. 세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모트렉스가 올라왔고요. 마지막 종목에 대해서는 이라이콤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금주의 종목 핫5 5종목을 좀 만나봤는데요. 금주도 이 종목들이 들썩였던 이유가 먼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좀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봉순생 이강민 전문가님, 금주에도 또 5종목이 꼽혔는데 이들 종목들 왜 검색어에 오르내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먼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죠. 수산화리튬을 대량 확보했다는 뉴스가 이전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2025년까지 공격적인 투자를 집행을 해서 LG화학을 세계 그 5 안에 드는 그런 그 종합화학회사로 키우겠다.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그런 흐름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많았었죠. 뭐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의 어떤 그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그런 이슈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그 금감원에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R&D에 대한 그 회계 기준을 조금 그 완화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뭐 임상 3상 정도면은 자산화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 뭐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바이오 기업들이 조금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그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허즈마를 일본에서 출시했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그 악재도 있었지만 좋은 뉴스도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속적으로 누진제 폐지에 대한 그런 또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불거지면 역시 좋지 않은 뭐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전기요금 인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부에서 탈원전 관련한 뭐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전을 그 수주하는 이런 것들이 좀 그 원활하지 않으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은 뉴스들이 계속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 뉴스가 나왔었죠. 그리고 또 알제리에 4,400억 규모의 계약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기에 뭐 엄청난 실적이 뭐 몇 배가 나오거나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뉴스의 제목만 봤을 때는 상당히 큰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그 상황이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이 종목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 뭐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주의 핫5 종목들 좀 총평을 좀 먼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LG화학을 비롯한 셀트리온, 이 코스피에 속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 먼저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연구원님, LG화학과 셀트리온, 한국전력까지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LG화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적정 주가가 26만 3천 원대입니다. 오늘 종가가 35만 6천 원.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비교값은 1.35, 소폭 이제 고평가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근데 추세 살펴보면은 이제 올 4월달 봄부터 이제 화학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으면서 동반 하락했고, 그러면서 지금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시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약 저점 대비 20% 정도 반등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제 소폭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아서 20일 이동평균선 밑에 위치해 있는,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지금 하락 추세 말씀드리겠고, 이어서 이제 다음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지금 핫5에 선정이 되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적정 주가에 비해서 약 11배, 지난주보다 소폭 이제 더 이제 고평가 상태가 되었고, 셀트리온은 이제 추세 살펴보면은 지금 중기 하락,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피에서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적정 주가에 비해서 현재 종가가 36,600원으로 약 0.18, 한 5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고, 역시나 이제 추세 살펴보면은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이제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주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코스닥 안에서, 그리고 셀트리온 코스피지만요, 일단 제약업종들의 반등이 상당히 좀 강세의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 LG화학과 셀트리온, 한국전력에 대해서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 확인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들 종목들 다음 주에도 또 관심을 받게 될지,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춘생 이강미 전문가님, 이들 종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네, 먼저 LG화학인데요. LG화학은 일단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금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확실히 더 조정을 받았을 때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슈가 있었죠.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죠. 수산화 리튬을 대량으로 확보했다는 이슈가 이미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LG화학의 어떤 그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상당한 양인데요. 이게 전기차 배터리를 17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큰 이 양을 확보했다. 그래서 LG화학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어떤 그 좋은 모멘텀을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그 공격적인 투자를 실행하겠다 그런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초 소재나 뭐 전지, 정보전자 소재 그리고 생명과학 이런 분야의 공격적인 투자로 2025년까지 글로벌 5위의 화학기업으로 키우겠다. 그런 그 포부를 밝혔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흐름입니다. 사실 이 LG화학처럼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 플랜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건 뭐 당연한 흐름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시장에 또 이슈를 만들려고 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좋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움직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역시 관심을 갖고 계속 또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계속해서 관심은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기업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런 투자 계획도 있지만 향후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기업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로서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종목은 우량주입니다. 우량주들은 지수를 거스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이 반등 자체가 단기적인 반등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에 25% 정도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단기 반등으로는 충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기 흐름 자체가 완전히 꺾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흐름 자체가 거의 꺾였다고 보는데요. 자,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LG화학의 차트인데요.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다시 움직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상승을 했었어요. 2015년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했죠. 이 기간에 지수가 뭐 그렇게 크게 빠지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2016년 초부터 계속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수 흐름과 상관없이 약간 움직인 면도 있는데요. 역시 지수가 꾸준히 상승해주면서 상승이 나왔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게 상승했죠. 16만 원대 가격이 45만 원까지 상승했으니까 장기적인 어떤 한번 큰 틀의 흐름은 나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추세적으로 더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량주들은 역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수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적당히 정리를 하고 관망하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죠. 뭐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부정적인 리포트죠. 일단 목표 주가를 14만 7천원으로 잡았다는데 시장이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그런 흐름이고요. 사실 그 투자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뉴스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목표 주가를 절반 정도로 낮춰 잡았다고 하면 뭐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 보고서를 낸 그 회사가 골드만삭스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라는 이 회사 자체가 신뢰도가 높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그 시장에서 그 셀트리온을 접근하는 그런 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면들을 차지하고서라도 주가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기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을 해야겠죠. 기업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 분야에서 폭발적인 그런 실적이 나오는데도 주가가 꺾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주가에 반영은 된다. 하지만은 100% 완벽하게 반영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건 셀트리온이 굉장히 고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거품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그 미국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반등했던 그런 상승했던 부분이 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지금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셀트리온을 끌고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역시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는 흐름 그런 것들이 결국 주가에는 좋지 않은 흐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났었죠. 작년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그래서 많이 쓰면 쓸수록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서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영되면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의 흐름도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온다면 반등 시에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점을 깨고 하락한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손절을 해야 됩니다. 흐름이 좋지 않은 종목을 계속 들고 갈 필요는 없겠죠.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관망을 계속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어떻게 보면 성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흐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 어떤 정부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좋은 흐름이 나오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실적을 보면은 2016년이 정점이었습니다. 당시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도 엄청나게 계속 상승할 것처럼 그랬었는데, 사실 실적이 가장 좋았을 때지만 그때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한국전력 같은 이 공기업, 공공재 개념의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온다는 건 국민들의 어떤 고통이 더 심해진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가 들어간다는 거죠. 한국전력이 최근에 맡고 있는 그런 흐름 자체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지속적인 상승세는 차지하고서라도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기도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가 계속 꺾이는 그런 흐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적정 주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어쨌든 이런 기업들은 적정 주가나 실적 이런 것들을 떠나서 또 접근하는 관점을 달리해야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여름 전에 반등이 나왔었죠. 그런 부분들은 역시 주가가 워낙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나오는 반등, 그리고 지수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가치주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잠깐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거의 투매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상승할 만한 동력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계속해서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핫5 종목 중에 LG화학과 셀트리온, 한국전력까지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LG화학 역시 미보유자에 대한 관망과 셀트리온과 한국전력도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좀 관망에 대한 포지션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에 속한 두 종목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모트렉스와 이라이콤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연구원님, 두 종목에 대해서 먼저 추세 확인할게요. 네, 모트렉스 먼저 말씀드리면 적정 주가가 63,700원, 종가가 6,610원, 그래서 비교값이 0.10, 약 10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근데 추세 같은 경우 조금 특이한 점이 중기도 하락이고 단기도 얼마 전까지는 하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과 함께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좀 뚫어줬는데, 이런 종목들은 중기와 단기 추세보다는 일단은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이제 또 차익시험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종목은 이라이콤입니다. 이라이콤도 적정 주가가 42,300원, 종가가 6,370원으로 비교값이 0.15. 이 종목도 이제 앞선 종목과 마찬가지로 약 8분의 1 정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라이콤 차트를 보면은 지금 중기 하락 추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이제 모트렉스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갑자기 이제 장대 양봉, 강한 양봉 나오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또 뚫어줬고, 그런데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특히 이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지금 이런 차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일단 추세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그런 이슈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에 속한 종목과 또 비교했을 때 코스닥 속한 종목 모트렉스와 이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슈에 좀 집중을 하셔서 흐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세와 적정 주가도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대응 전략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강민 전문가님 두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주실까요? 네,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보이자는 적당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의 흐름이 나왔는데요. 추세적으로 계속 가기에는 약간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자는 일단 매도 후에 조정 시에 다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을 때 충분히 확실한 조정을 받으면 단기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액면 분할 이슈가 있었고요. 알제리 업체와 4,400억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의 10년에 걸쳐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 440억 정도면은 상당히 최근 실적 대비해서도 괜찮은 그런 성과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건 당연한 흐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 흐름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았을 때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알리바바 손잡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성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요. 사실 그동안의 주가의 흐름이 워낙 좋지 않았었죠. 그래서 단기에 강하게 흐름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역시 너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에 주가를 폭등시킬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어떤 시장에서 이슈를 계속 만들면서 종목이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드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끌고 가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불거졌을 때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았던 종목은 일단 상승이 나오더라도 조정을 받고 다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했다가 다시 한번 접근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꾸준히 관심을 갖되 단기로 일단 접근을 하고 조정을 받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 종목은 또 자율주행차 테마에 속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특별한 이슈가 없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최근 움직임을 보면은 역시 어느 정도 조금 움직일 만한 그런 조짐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전에 한번 움직임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흐름들을 이용해서 단기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원래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IT 부품주죠. 과거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만 이용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강하게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단기적인 접근은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갈 만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업종의 종목이거나 또 사업을 하는 종목이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인 그런 대응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적당히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조정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고요. 미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망하셨다가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 보이자는 적당히 매도 이후 미보이자는 조정 시 접근에 대한 전략 말씀해드렸고요. 이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미보이자는 조정 시 단기 접근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금주의 핫5 종목들 만나보셨습니다. 네, 오늘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2교시 목요일 저녁 2교시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활용 가능한 HTS 활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도 일단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미리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에 대한 그런 설정과 조건 검색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나 조금 더 효율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연구원님, 오늘 장은 어떤 내용들 좀 배워볼까요? 네, 일단 오늘까지는 조건 검색식을 하기 위한 준비로 좀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메뉴를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도입을 해가지고 실제로 종목을 찾는 그런 내용을 가져갈 예정이고, 일단 메뉴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대상 지정, 뭐 시세 분석, 매매 동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대상 지정 같은 경우는 코스피나 코스닥 또는 어떤 업종, 뭐 그룹에 관한 그룹주, 또 ETF 등등에 관한 그런 거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시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어떤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현재가의 범위라든지 아니면은 특정한 날짜 기준으로 가격의 변동이 얼만큼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세 분석 메뉴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동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개인, 프로그램 등등까지도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매 동향에서 우리가 조건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차트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메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동평균이라든지 또는 어떤 볼린저 밴드 같은 그런 가격 지표 또는 뭐 MACD 같은 보조 지표도 다 넣을 수가 있고, 피보나치 같은 그런 이제 지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뉴스 분석이라고 해서 특정한 키워드가 들어간 뉴스만을 뽑아낸다든지 아니면은 호재나 악재성 뉴스가 나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 분석은 어떠한 그 종목의 기본적인 수익률이라든지 수익성 또는 뭐 안정성 또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분기 보고서가 나오면은 그 보고서에서 어떤 영업이익 범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터링을 통해서 종목을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대상 지정이라는 그 첫 번째 메뉴를 한번 이제 샘플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는 이제 제가 그냥 만든 건데, 삼성그룹에 속해 있으면서 보통주, 그리고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상장한 종목,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HTS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537이라는 화면 번호를 쓰는데, 이용하는 증권사에 따라서 화면 번호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거의 다 같기 때문에 하나의 증권사 HTS만 잘 익혀두면은 다른 HTS에서도 이제 응용을 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삼성그룹주, 그러니까 계열사를 선택을 해주고, 계열사에서 이제 삼성, 뭐 현대차, SK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삼성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통주, 그러니까 주권 구분이라고 있습니다. 시장 구분에서 이제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있는데, 이왕이면은 이제 코넥스하고 KOTC 같은 경우 장외시장은 제외를 하고 거래소하고 코스닥을 이제 설정을 해주고, 주권 구분에서 이제 보통주만, 우선주는 제외하고 보통주만 넣고, 마지막 조건이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상장한 종목. 그러면 상장일 날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0년 0101, 그리고 2018년 예를 들어서 0823까지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삼성 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이제 좀 큰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대상 지정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세 분석입니다. 시세 분석도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인데, 또 이제 아이디어를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가격이 5만 원 이하, 그리고 전일 대비 5% 이상 상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3거래일 연속 양봉, 이런 식으로 조건을 설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네, 일단 기존에 설정했던 조건은 다 삭제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세 분석 중에서 일단 가격. 그럼 이제 현재가의 범위가 있는데, 현재가 범위가 예를 들어서 5만 원 이상, 10, 100, 1000, 5만 원 이상.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당일 기준가 대비 이제 등락률. 여기 보면은 이제 기간 내 주가의 등락률이라고 있습니다. 네, 전일 대비 등락률이 낮겠네요. 5% 이상 상승을 해야 되니까 5% 이상, 그리고 상한가 이하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연속 발생, 예를 들어서 3개부터 3개까지 이렇게 해주면은 양봉이 연속으로 나온 종목들 찾아봤더니
신세계, 호텔신라, 카페24 등등이 나왔는데 이 초록색으로 나온 종목은 코넥스 시장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제외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상 지정하고 시세 분석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좀 빨리 말씀을 드리느라 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기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HTS마다 이 기능을 메뉴를 선택하면 그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한번 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나머지 메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뭐 실시간 급등주라든지 아니면은 테마주 중에서 강한 시세가 나오는 그런 종목을 찾는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조금 더 한번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교시 통해서 계속해서 HTS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오늘도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활용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자신이 직접 좀 손에 익고 좀 활용을 해봐야 손에 익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다시 보기를 통해서 이 부분 꼭 복습을 하시면서 좋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교시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좀 접수를 해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0195님의 질문입니다. 현대차를 매수가 12만 3천 원에 비중은 15%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추세와 적정 주가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네, 현대차 적정 주가는 38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가 12만 4,500원. 그래서 비교값은 0.33, 약 3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적정 주가 비교해서는 거의 항상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현대차 근데 추세가 최근에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올 봄부터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 이제 접어들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살짝 반등을 시도하기는 했는데 최근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악재도 나오고 그러면서 좀 시세가 좀 많이 약한 그런 흐름이고, 그래서 현재는 중기도 하락 그리고 단기도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말씀을 해드렸듯이 단기 좀 반등이 일어났고 거래량도 최근에 좀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12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11만 5천, 제가 다른 차트를 봤네요. 현대차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만 4,5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좀 진단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이강민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해서 평가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네, 이분은 일단 학점은 A고요. 대응은 이렇게 하십시오.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10% 이렇게 단기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사실 그 일종의 뭐 확인 매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예측 매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2만 3천 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가격이 지금 최저점입니다. 최근에 하락이 나왔었죠. 지금 흐름 자체는 굉장히 안 좋아요. 중기 하락 추세인데요. 저점 기록하고 11%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눌림목을 줬을 때 매수를 했습니다. 조정을 받았을 때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매수가 들어가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단기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흐름, 저점만 깨지 않으면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손절 뭐 하락하면은 손절 5% 짧게 하고요. 가면은 10% 정도 짧게 보시면 됩니다. 10%로 짧게 보자고 하는 건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동차주의 그 자동차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 대응만 하시면 되는데요. 매수는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A를 드렸고요. 대응은 손절 5%, 수익 10%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현대차 질문 주셨는데요. 학점은 A 학점 부여가 되셨고요. 손절을 마이너스 5% 좀 짧게 잡고 수익에 대해서는 10% 목표가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질문도 살펴보시죠. 끝자리 3745님의 질문입니다. 보강산업을요, 매수가 6,210원의 비중 30% 질문 주셨어요. 먼저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도 확인해 볼까요?
네, 보강산업 적정 주가는 3,000원, 비교값은 1.79, 약 2배 가까이 지금 고평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 60일 이동평균선이 바로 오늘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이탈을 하면서 중기 하락 추세 접어들었는데 사실상 일단 뭐 중기적으로도 지금 횡보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뭐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2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계속 타고서 이제 횡보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일단 거래량도 매우 적은 그런 종목이고 추세 같은 경우도 이론상으로는 지금 중기 하락 그리고 단기는 상승이지만 실제로는 일단 뭐 둘 다 지금 박스권 횡보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단기 모두 중기는 하락이고 단기는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각 10시 35분 지나면서 목요일장 뉴욕 증시도 개장이 됐는데요. 전일장 본장에서는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헤드라인 소식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이 더욱더 이런 관세 보복으로 좀 과열화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일까요?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은 보합권이기 때문에 잠시 후 시황센터 연결해서 더욱더 자세한 소식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보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평가 어떻게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학점은 C입니다. 그리고 본전 매도하시거나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매수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대응을 잘못하셨습니다. 자,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210원인데요. 여기입니다. 6,200원이면은 이 정도면 매수를 잘 하셨죠. 급등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대북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이너스 21%까지 홀딩하셨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10% 조금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하락했을 때는 본전 오면 정리하고요. 저점 이탈하면은 여기에서는 뭐 미련 갖지 말고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흐름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리 테마라도 일단 정리하고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보는 게 좋은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가지 않는 종목을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하시거나 저점 이탈 시에 손절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강산업 같은 경우에 본전 매도 또는 저점 이탈 시 손절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시약점 확인됐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6211님의 질문입니다. 사조 산업을 매수가 62,200원에 비중은 25%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적정 주가 확인해 볼게요. 네, 사조 산업 적정 주가는 143,800원, 비교값은 0.41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 역시나 앞선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중기 추세는 지금 하락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은 살짝 회복을 했습니다만 오늘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지금 단기도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조산업에 대해서 적정 주가 추세 먼저 확인이 됐고요. 오늘장 가격이 58,500원입니다. 오늘 좀 2% 넘게 빠졌는데, 자, 이강민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해서 평가 내려주시죠. 네, 학점은 B입니다. 그리고 대응은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은 15%,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게 갈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시장에서 약간 소외된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하고 계시다가 혹시 뭐 손절가가 안 오고 본전 근처에서 움직였는데 계속해서 움직임이 없었을 때는 본전 근처에서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62,200원이죠. 이 정도에 매수하셨는데요. 매수는 뭐 저점 부근에서 하셨기 때문에 잘 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뭐 확실한 반등이 나오거나 해서 확인 매매한 건 아니고요. 일종의 예측 매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매수가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슈를 가진 종목이나 확실히 움직임이 좋은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대로 하다가 혹시라도 계속해서 움직임이 안 나왔을 때는 정리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15% 이 기준으로 대응을 하되 계속해서 움직임이 없었을 때는 원전 근처에서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조산업에 대한 학점은요, 비학점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매수가에 대한 부분 긍정적인 평가지만요. 하지만 시장 안에서 모멘텀을 갖고 주도 업종과는 조금 빗나가 있는 부분이 아쉬운 상황이네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은 15%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빠르게 살펴보죠. 끝자리 0406님의 질문이고요. 상상인을 매수가 18,000원에 비중 60% 질문 주셨습니다. 자, 먼저 추세와 적정 주가 확인할게요.
네, 상상인 적정 주가는 12,900원, 오늘 종가가 24,100원, 1.87, 약 2배 정도 고평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차트 보면 중기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인데 좀 길게 보면은 이제 큰 박스권 횡보 지금 구간에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좀 반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기는 하락이지만 단기는 지금 상승 추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상인 같은 경우에는 중기는 하락이지만 단기는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가가 18,000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상상인 오늘장이 24,100원이거든요. 전문가님, 평가 어떻게 내려주실까요? 네, 이번의 약점은 D고요. 그리고 대응은 플러스 20%나 플러스 4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격 매수하시고 비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았을 뿐입니다.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이 미화될 수는 없고요. 이런 그 과정을 계속 거쳤을 경우에 결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8,000원이죠. 18,000원이면 여긴데요. 매수를 여기서 하셨어요. 지금 5일선에서 위에서 추격 매수하셨고 비중이 60%면 너무 위험한 매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매도를 못하고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최근 권전 근처까지 왔었죠. 그러다가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적당히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강하게 계속해서 상승할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이 나와주면 40%에 매도하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플러스 20% 무조건 수익 실현을 하시고 일단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렇게 비중을 많이 추격 매수하는 습관은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상상인에 대한 평가는요, D학점이 부여가 됐습니다. 일단 지금 수익을 본다고 해서 그 과정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일단 수익은 20% 또는 40%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다음 투자에 있어서는 좀 지양하시면서 더욱더 현명하게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이 한 번씩 이렇게 또 관세를 추가로 매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새벽 3시에 발표된 FOMC 의사록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함께 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FOMC 의사록에 대한 내용은 9월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96%를 좀 점치고 있는데, 다만 여기 안에서의 변수는 무역 분쟁이 더욱더 심화가 된다면은 이 가능성이 작아질 수가 있다라는 하나의 변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채에 대해서 장단기 금리가 좀 평평하게 되면서 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지 못하는 두 번째 변수로 좀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이 의사록에 대한 내용인 것 같으니까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FOMC는 9월 27일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 안에 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시황센터 연결해서 좀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속보 내용 좀 같이 전달해 드릴게요. 일단 트럼프의 법적 문제, 앞서서 어제장에 말씀드렸는데 변호사가 이제 유죄 인정이 된 상황이죠. 미중 무역 분쟁 심화의 증시가 좀 보합 출발했다는 속보 앞서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트럼프 쪽에서 이 변호사가 좀 일단 유죄 받았던 것이 좀 타격이 좀 큰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다음 이슈도 함께 보실까요? 네, 다음 소식은 오늘 중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 속에서 내일장 중국 증시가 주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관세 부과에도 오늘장은 상승은 마감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재료를 받아서 내일 증시가 어떻게 또 이뤄질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것이 중요한 점이 중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증시가 또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도 살펴볼까요? 자, 일단 ECB 쪽에서의 FOMC에 이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도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ECB 쪽에서도 유로화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유연한 상태로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의 통화가 유로존 쪽이 가장 비중이 크다 보니까 유로에 대한 통화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달러에 대한 움직임과 상승의 그 격이 좀 달라질 것 같으니까 ECB 쪽에서 나오는 부분도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함께 살펴볼게요. 자,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1만 명으로 월가 예상치를 좀 하회했다라는 속보입니다. 자, 일단 월가 예상치를 좀 하회한다라는 부분은 실업보험 청구자 수, 금리 인상에 대한 두 가지 재료죠. 이제 고용과 물가인데 인플레이션과 지금 고용 쪽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재료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마지막 이슈도 살펴볼게요. 캔자스 연느 총재가 올해 두 차례 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뤄질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FOMC 의사록과 좀 같은 내용입니다. 일단 9월과 그리고 12월 두 차례 FOMC 좀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9월과 12월에 좀 강력하게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데 12월 달이 60%의 가능성이고요. 9월 달이 96%의 가능성입니다. 그 두 가능성에 대해서 캔자스 연느 총재가 같은 발언을 이어갔다라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일단 보합권에서 출발했던 뉴욕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렸는데요.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오늘 상승을 마감을 했지만 내일장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봉수생 이강미 전문가님, 오늘 내일 시장 금요일장입니다.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내일은 아무래도 좀 혼조세를 보이다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단은 코스피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계에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 막판에 약간 들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흐름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역시 단기 반등에 거의 막바지에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억지로 버틴다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역시 추세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사실 수급적으로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가 들어와 준 것 같은데 그 양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크다거나 또 기관이 같이 동반 매수를 해주면서 어떤 시장에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주면은 좋을 텐데 그런 흐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여전히 좋지 않은 흐름에서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가 반등한 것 같은데 여전히 코스피가 2300선 아래입니다. 아직까지 좋지 않다는 거죠. 확실하게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나서 눌림목에서 접근을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수의 흐름은 하락하는 트렌드고요. 그리고 개별주가 조금 움직여주면서 시장에 조금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량주는 접근하지 마시고요. 개별주들 특히 이제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또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확실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접근하시고요. 우량주 특히 지수와 연관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양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장의 전망도 봉수생 이강미 전문가님 좀 짚어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녁은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봉투선생 이강미 전문가님과 그리고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